카메라 뒤의 진실. 첫 취재. 저는 올해 31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7년 동안 방송 카메라 기자로 일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 취재했던 뉴스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2018년 3월, 저는 신입 카메라 기자였습니다. 방송사에 입사한 지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카메라 들고 서는 법, 앵글 잡는 법, 빛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사건 데스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입 카메라 기자 누구 나갈 수 있어? 서초구에서 화재 발생. 빨리 현장 가서 찍어와.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나가는 취재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장비를 챙겼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방차 여러 대가 출동해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불길, 연기, 소방관들의 모습,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기자님이시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네, 방송국 카메라 기자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성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남편이 아직 안에 있어요. 2층에 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방관들께 말씀하셨어요? 말했어요. 근데 아직 못 찾았대요. 제발 방송에 내보내주세요.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입이었던 저는 이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일단 소방관들이 찾고 계시니까. 그때 소방관 한 분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엎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되는 남성, 울부짖는 여성, 응급처치하는 구급대원, 모든 것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남성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제발, 눈 떠봐. 여성의 절규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계속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일이었으니까. 뉴스를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었으니까. 구급차가 출발했고 현장은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촬영한 영상을 방송국으로 송출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톱 뉴스로 나갔습니다. 서초구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이 화면 가득 나왔습니다. 구조되는 남성, 울부짖는 아내, 그 모든 장면이. 선배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야, 신입치고 잘 찍었네. 결정적 순간을 잘 잡았어. 이게 바로 특종이야. 저는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취재를 해냈다는 생각에.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그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후속 취재를 나갔습니다. 그 남성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어제 그 여성을 다시 만났습니다. 기자님. 여성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제 그 기자님이시죠? 네, 그 후 어떻게 되셨는지. 남편분은 어떠신지. 위독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의식을 못 찾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기자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자님,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방송 봤어요. 우리 남편 나오는 거. 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댓글에서 왜 미리 대피하지 않았냐고. 집에 왜 있었냐고.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기자님,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집에 혼자 있던 게 아니에요. 1층에 사는 할머니가 집에 갇혀 계셨어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에요. 우리 남편이 할머니를 구하려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너무 심해서 할머니는 구했는데 남편은, 여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방송국으로 돌아와 데스크에 보고했습니다. 어제 화재 사건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남성은 이웃을 구하려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 데스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그걸로 후속 기사 만들어. 영웅 이야기로. 저는 그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때문에. 그 좋은 사람이. 할머니 잘못 아닙니다. 저는 할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남성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평소 이웃들을 얼마나 잘 돌봤는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지나쳤다는 것. 그날 저녁 후속 보도가 나갔습니다. 화재 현장의 영웅. 이웃을 구하고 쓰러진 남성. 제가 찍은 영상과 함께 그의 선행이 소개되었습니다. 댓글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쾌유를 빕니다. 영웅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습니다. 어제 첫 보도 때 저는 그저 자극적인 장면만 찍었다는 것을. 왜 그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카메라 뒤의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그 남성은 의식을 찾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가족들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아내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깨어났어요. 의식을 찾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기자님 덕분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기자님이 남편 이야기를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그게 힘이 됐어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취재했어야 했는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 뒤의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렌즈에 담기는 것만큼 담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화면 밖의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을. 해시태그 챕터 2 선택의 순간 5천자. 그 사건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장면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여름, 저는 재난 취재팀에 배치되었습니다. 큰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팀이었습니다. 7월 어느 날 충청도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마을이 침수되었습니다. 카메라팀 즉시 출동. 현장 상황 생중계 준비. 저는 장비를 챙겨 취재차에 올랐습니다. 3시간을 달려 침수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집들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급히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돌려. 저기 할머니 보이지? 저 장면 잡아. 기자 선배가 지시했습니다. 물에 잠긴 집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할머니의 슬픔을 그저 렌즈에 담는 것이
맞는 걸까? 야, 뭐해? 빨리 찍어.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르기 전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와드릴 게 있으세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이 평생 모은 돈이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할머니,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카메라를 옆에 두고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대피소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기자 선배가 화를 냈습니다. 야,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취재하러 온 거야. 봉사하러 온 게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위험해 보여서. 에휴, 신입이라 그런가. 선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이러다가는 언론사에서 못 버텨. 그날 저녁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은 자극적인 영상들을 내보냈습니다. 울부짖는 주민들, 물에 떠내려가는 집, 절규하는 사람들. 시청률은 높았습니다. 댓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송국 영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피하는 주민들을 돕는 소방관, 서로 돕는 이웃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시청률은 낮았습니다. 댓글도 적었습니다.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너 오늘 왜 그랬어? 할머니 모시고 대피소 가고. 그 시간에 더 좋은 장면 찍을 수 있었잖아.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메라 뒤에 진짜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카메라 뒤의 이야기. 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재난을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 서로 돕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 방식대로 해봐. 다만 결과에 책임져. 다음 날 저는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대피소를 찾아가 어제 만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기억하세요? 어제 도와드린 기자입니다. 아, 그 젊은 사람.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70년을 살았어요. 시집 와서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지.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갔어요. 저 혼자 그 집을 지켰어요. 집이 물에 잠기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지. 이웃들이 다들 도와주고 있어요. 먹을 것도 나눠주고 옷도 빌려주고. 이럴 때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젊은 부부는 집이 침수되었지만 이웃집 노인을 먼저 대피시켰다고 했습니다. 중학생들은 대피소에서 어르신들께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밤새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재난 속의 희망, 고통 속의 연대, 슬픔 속의 사랑. 그것들이야말로 진짜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물난리 속의 사람들. 제가 찍은 영상이 50분짜리 다큐로 편집되었습니다. 시청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짜 뉴스는 이런 거네요. 희망을 받습니다. 언론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성금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침수 피해 주민들을 돕고 싶습니다. 할머니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웃을 도운 분들을 응원합니다. 한 달 만에 10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 피해 주민들의 집이 복구되었고 할머니는 새 집을 얻으셨습니다.
복구 작업이 끝난 날, 저는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새 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기자님, 고마워요. 다 기자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할머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에요. 기자님이 보여준 건 우리의 슬픔만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뉴스는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카메라 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언론의 진짜 힘이라는 것을. 지금도 저는 매일 현장을 뛰어다닙니다.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않습니다. 카메라 렌즈 앞의 화려한 장면보다 카메라 뒤에 숨겨진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극적인 뉴스보다 의미 있는 뉴스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오늘도 카메라 뒤의 진실을 찾아 거리를 누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